한꺼번에 제가 왜 전문직군이 조금 더 AI 시대에 살아남을 수 있거나 아니면 그러면 전문직 이야기를 좀 해볼게요. 우리 AI 시대에 전문직은 정말로 취약할까요? 우리가 지식 베이스, 화이트 칼라가 AI 시대에는 정말로 문제가 되느냐 항상 이야기가 많이 됐던 부분입니다. 크면 클수록 우리가 이야기하고 있는 대형 로펌, 대형 회계법인, 대형 세무법인은 이 개개인의 영향을 끌어올리는 게 정말 너무 쉬워지죠. 이거는 있는 그대로 가져오는 거기 때문에 그럴듯하게 만들어낸 게 아니에요. 전문직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뉘어요. 아까 말씀드렸던 정답이 없다. 정답 없는 이런 거예요, 바로. 그렇죠? 안녕하세요, 평일코딩입니다. 오늘은 조금 도발적인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제는 AI 에이전트를 공부할 필요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이번 영상의 제목은 AI 시대의 전문직들이 정말 취약할까라는 그런 주제인데요. 그 전에 우리가 조금 더 알아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제가 그렇게 주장하고 싶을 때 사용하고 있는 근거가 있는데요. 그 근거 몇 가지를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가 지난 1, 2년 동안 열심히 배웠던 그런 에이전트 방법론들, 모델이 계속 발달하면서 없어지고 있습니다. 왜냐? 모델의 성능이 점점 좋아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최근에 발표된 것 중에 오늘 발표된 것도 있어요. 딥시크 에이전트도 지금 발표됐고요. 그리고 GLM 5.2, GLM 5.2가 이전에 비에이전트, 논 에이전틱에서 1위였거든요. 근데 그걸 지금 강화학습 버전으로 나온 게 GLM 5.3이 지금 발표가 되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여러 가지 중국의 오픈 웨이트 모델도 키미 K3를 비롯해서 거의 뭐 오퍼스, 페이블을 막 앞서가고 있죠. 그런 오픈 웨이트 모델을 최적화된 하드웨어 기반으로 서빙하고 있는 서비스들도 많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문직들에게 점점 최적화되어 있는 AX가 AI 트랜스포메이션이거든요. 그런 것들이 많이 지금 컨설팅 업체라든지 아니면 실제로 SI 시장에서 많은 두각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최상위 모델의 기본값이 되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GLM 5.2가 이제 곧 5.3이 나오고요. 그리고 키미 K3도 계속 발전하겠죠. 딥시크도 지금 엄청나게 비용을 줄여가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이제는 하드웨어를 가지고 있는 그런 서비스 업체랑 맞물려서요. 예전에는 돈을 엄청나게 많이 썼어야 되는데 이제는 그런 것들이 디폴트로 깔리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에이전트에서 많이 사용하는 그런 온갖 기법들 다 사용하지 않아도 되는 그런 수준까지 지금 많이 올라오고 있다는 겁니다. 상위 티어의 모델 호출 단가는 계속 내려가고 있어요. 우리가 옛날 생각해 보세요. 페이블이 나오기 전에 오퍼스 비싸지고 이랬지만 지금 엄청난 금액이 많이 떨어지고 있죠. 이미 컨텍스트도 다 1밀리언 다 그렇게 다 올라가고 있잖아요. 비싸서 못하던 걸 이제는 그냥 가능해지고 있다는 거고요. 오픈웨이트 모델들이 이제 막 풀리다 보니까 이제는 비용을 올리게 되면 중국이 따라오고 중국이 꼭 따라오지 않아도 그거에 대한 강화학습 버전이 여러 가지 나오고 있는 그런 현상이 있다 보니까 이제는 마구잡이로 GPT나 클로드나 이런 데서 막 금액을 올릴 수 있는 상황은 아닌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생각할 건 이런 거예요. 어떤 것이 사라지고 어떤 것이 남느냐는 겁니다. 이거를 말씀드리면서 저는 이 뒤에 변호사, 세무사, 회계사 이런 직업들을 한번 다뤄볼 겁니다. 일단은 이겁니다. 프롬프트 최적화라든지 컨텍스트 압축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거 다 이제 없어졌어요. 지금 이거 얘기하는 사람 없어요. 딱 이제 3개 남는다라고 보통 이야기를 하는데요. 첫 번째는 하네스입니다. 하네스 너무 지겹게 많이 들었죠? 그렇죠? 많이 들었어요. 제가 구체적으로 설명드리지 않을 겁니다. 왜냐면 너무 많이 들었기 때문에. 두 번째 스킬입니다. 스킬은 아직까지도 굉장히 핫한 분야예요. 왜냐면 다양한 프롬프트를 주입할 수 있는 몇 안 되는 그런 방법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정말 집중하고 이 영상을 통해서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것 중에 하나가 바로 MCP와 CLI입니다. 이게 미래에 있는 모든 전문 직군들을 다 혁신할 거라는 그런 생각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3가지 말씀드리면요. 첫 번째 하네스. 사고를 막는 장치. 아직까지도 GPT 5.6 솔 나왔죠. 엄청난 소타 모델, 최고의 지금 우리 벤치마크에서도 가장 앞서간다는 이 모델들이 지금 운영 데이터베이스를 없애고 있어요. 그리고 파일들을 없애고 있어요. 그리고 복원도 못합니다. 저도 실제로 이런 슬라이드 만들 때요. 슬라이드 만든 거 다시 엎어 써가지고 제가 수정해 놓은 거 다 바꾼 거 너무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최소한으로 사고를 쳤을 때 막는 장치를 해야겠죠. 그런 걸 통틀어서 저는 하네스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두 번째는 스킬입니다. 스킬이라는 게 참 애매한 게 뭐냐면 모델이 똑똑해져도요. 우리가 특정한 업무를 할 때는 그 사람들만의 고유한 프롬프트나 스크립트나 아니면 파일 구조 등 이 LLM이 다 알지 못하는 것들을 주입해 줘야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제가 수동으로 만든 것, 내 손으로 직접 만든 프로젝트를 LLM은 알 수가 없죠. 학습하지 않았으니까요. 그런 것들을 줄 때 제가 작성한 최적화된 프롬프트나 스크립트를 같이 주게 되면은 조금 더 이 맥락에 같이 주입되기 때문에 LLM이 충분히 빨리 더 효과적으로 그걸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스킬은 앞으로도 굉장히 많이 사용될 것이라고 저는 예상하고 있고요. 이 MCP CLI는 조금 뒤에 한꺼번에 제가 왜 전문직군이 조금 더 AI 시대에 살아남을 수 있거나 아니면 퇴화될 수 있는지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네스는요,
LLM 우리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LLM이 에이전트 같은 경우에는 아주 낮은 확률로 뭐 100번, 예시를 드릴게요. 100번을 치면은 한 번 정도 사고를 친다라고 우리가 예상해 봅시다. 그쵸? 뭐 100번 아니겠죠. 물론 1000번, 10,000번, 100,000번, 100만 번, 10,000번 사고를 한 번도 안 칠 수도 있어요. 그게 모델이 발전하면서 점점 더 그렇게 될 겁니다. 그런데 만에 하나 혹시라도 대형 사고 한 번 치게 되면은 난리가 나죠. 큰일 나죠. 그러니까 우리가 매번 커밋하고 푸시하고 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제가 그 에이전트 AI 세팅하는 강의에서도 항상 말씀드리지만 이 remove 명령어 도구 호출할 때 무조건 랩핑을 해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가끔 터지는 순간 여러분들이 지금 쌓아놓은 모든 것들을 덮어씌우거나 삭제할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작업하고 있는 데이터 이런 걸 다 무조건 백업을 해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사고를 막을 수 있는 거는 뭐 프롬프트 작성하고 맥락 주입한다 다 필요 없어요. 무조건 환경을 만들어야 돼요. 그게 컨테이너 기술이 됐든 아니면 여러분들이 뭐 어떤 도구를 랩핑을 하든 아니면은 뭐 따로 VPS를 만들어서 넣든 간에 어쨌든 이 대형 사고를 막을 수 있는 거는 어떻게든 여러분들이 사고가 났을 때 그걸 막을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놨느냐 안 놨느냐가 좌우한다라는 겁니다. 두 번째는요, 하네스는 프롬프트가 아니라 구조라는 겁니다. 에이전트가 실수해도 코드베이스가 망가지지 않게 하는 형태를 여러분들이 구현을 한다는 거고요. 근데 이거는 너무 많이 다뤘죠, 다른 유튜버들이. 그래서 일단 넘어가도록 할게요. 두 번째가 스킬입니다. 이 스킬은 노하우를 컨텍스트로 만드는 방법이라는 건데, 자, 이것도 보세요. 변호사면 변호사, 세무사면 세무사, 회계사면 회계사, 여러 가지 각 분야가 굉장히 깊고 정확하고 결과가 되게 중요한 그런 것들입니다. 회계 같은 경우에는 회계 의견이라든지 뭐 오디트 형태에서 어떤 회사의 오디트를 진행을 할 때 어떻게 해야 되나요? 그 회계사가 의견을 제시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그 회계법인이 주석을 달 수도 있고요. 개별 회계사가 판단해서 작성해야 될 것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렇죠? 그런 것들은 기본적으로 어떤 사람이 미리 훌륭하게 작성해 놓은 프롬프트가 크게 도움이 될 수 있죠. 그거를 제가 직접 작성한 게 아니죠. 남들이 작성한 것을 에이전트에 넣을 때 같이 넣을 수 있다는 거고요. 그 회사에서는 만약에 오픈웨이트 모델을 동작시키고 있는 프라이빗 클라우드라든지 그런 게 있다라고 하면은 그 정보가 외부로 나가지도 않을 겁니다. 특히 대형 로펌이라든지 대형 회계법인, 세무법인은 워낙 그런 고객들의 데이터가 많기 때문에 그 데이터 기반으로 다른 업무를 충분히 처리할 수 있다는 거예요. MCP와 다른 점 뭡니까? MCP는요, 누가 만들어줘야지만 내가 쓸 수 있어요. 왜냐면은 뒤에는 사람이 작성한 프로그램이 직접 돌아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스킬은요, 뭐 그냥 직원들끼리도 공유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잘하는 사람의 어떤 그런 것들을 전사적으로 공유할 수도 있고 교육을 통해서 얻을 수도 있는 거죠. 내 비법을 내가 직접 스킬로 만들고 공유하고 재활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이런 것들이 점점 펴지다 보면은 더 좋은 뭐 변호사가 소장을 작성할 때 더 좋은 어떤 판례를 통해서 작성한다거나 아니면 회계사가 뭔가 의견을 작성할 때 조금 더 면밀하게 빠져놓은 그런 것들을 잘 살펴본다거나 하는 걸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런 것들을 전사적으로 공유할 수 있을 때 우리가 회계법인이나 로펌이나 기존의 대형사들이 점점 더 대형화될 수 있다는 것을 시사한다는 거죠. 근데 웃긴 건 뭐냐면 이 스킬이라는 거는 앞에 있는 프롬프트랑 똑같기 때문에 보장이라는 게 없어요. 그냥 프롬프트 내가 작성하는 건 똑같은 거예요. 왜냐면 그게 그냥 문자열로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결정적으로 어떤 식으로 막 내가 결과물을 유도될지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가 스킬끼리 충돌하죠. 비슷한 스킬이 막 여러 개 있으면 LLM이 헷갈려 합니다. 사람도 헷갈려 하는데요. 그죠? 발동 자체가 불확실하죠. 그냥 프롬프트 넣었는데 워낙 맥락이 그냥 뭐 1 그 밀리언 완전 꽉 찬 거예요. 1 밀리언 거의 비슷하면은 이 앞뒤를 막 계산하면서 막 난리 서로 영향을 주기 때문에 이 스킬이 그냥 무시당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전문직들이 사용하고 쓸 때에는 스킬이라는 게 도움은 된다. 하지만 명확하게 이게 진짜로 내가 전문직들의 생산성을 향상시킨다거나 하는 거는 도움이 안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막말로. 그래서 스킬은 도움이 될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다. 그렇기 때문에 정확히 말하면 AI 에이전트 시대가 발달하면서 전문직에 영향을 주는 부분은 스킬도 아니고 앞에 말한 프롬프트도 아니고 하데스도 아닐 겁니다. 바로 MCP입니다. MCP. 제가 생각하는 거는 딱 MCP와 CLI인데요. MCP는 죽었다는 얘기 많이 합니다.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왜냐? MCP는 단점이 딱 하나였어요. 바로 보안이었습니다. The problem is security. 되겠죠? 보안이 문제였어요. 보안.
이 프로토콜 자체는 죄가 없어요. 뭐 제이슨 주고받는 게 왜 뭐가 문제됩니까? 문제는 내가 노션을 쓸 때, 뭐 에버노트를 쓸 때, 드랍박스를 쓸 때, 뭐 여러분의 페이스북, 뭐 인스타그램 뭐든 좋습니다. 여러분들이 사용하고 있는 서비스에 MCP가 달려있는 게 공식이 아니라 누군가가 만들어 놨다면 내 아이디, 패스워드, 포스팅 방법, 내 개인정보들이 다 그걸 우회하는 프록시 서버에 쌓일 수 있다는 그거 딱 하나였어요. 여러분들이 작성하고 있는 아니면 여러분들의 개인정보가 해킹 당하거나 아니면 내 데이터를 그냥 퍼다주는 그런 꼴이 된다. 그게 MCP의 단점 중에 하나였어요. 하지만 여러분 프로토콜이 문제는 아니죠. 그렇죠? 위험한 거는 서드파티 MCP가 위험했던 거예요. 내가 만든 MCP나 공식 MCP는 위험하지 않아요. 코드 읽어보지 않았을 때 위험한 거죠. 하지만 내가 작성했거나 검증 가능한 영역은 안전한 겁니다. 권한은요? 여러분들의 토큰이나 파일 시스템을 통째로 넘겼을 때가 문제가 되는 거죠. 하지만 필요한 범위만 딱 넘겨준다고 하면은 뭐 문제될 거 없잖아요. 결과 중간에 내가 동작하는 프록시 서버에서 무언가 안 좋은 걸 넣었어요. 아니면 그 데이터를 채가가지고 자기가 쌓아놨어요. DB화 시켜놨어요. 그럼 문제가 되죠. 하지만 내가 예측 가능한 MCP를 동작시키는 거는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 MCP 서버 그냥 아무데나 있는데 내가 쓰면 안 된다는 거고요. MCP와 CLI가 저는 미래를 바꿀 수 있는 키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그 이유는요, 바로 사람이 작성한 코드가 직접 동작한다는 거예요. 앞에서 말씀드렸던 프롬프트와 스킬의 문제점이 뭐였죠? 맥락에 묻혔을 경우에는 완전 그냥 아예 무시당할 수 있습니다. 그게 문제예요. 그리고 무시만 당하면 다행이에요. 문제는 그 100번 중에 한 번 터지는 순간 진짜 잘못 터진다는 거예요. LLM이 어떻게 동작하는지, 클러드가 어떻게 동작하는지, 클러드를 만든 안트로픽도 모릅니다. 엔트로픽도 지금 그거를 계속 조사하는 팀이 있고 끊임없이 보고서를 출간하고 논문을 계속 발표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한낱 그냥 예전 모델을 사용하고 있는 우리 사용자들이 그걸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죠? 하지만 우리가 에이전트를 사용을 할 때 정말 중요한 건 우리가 특정 어떤 거를 호출할 때는 이 MCP와 CLI는 정확하게 프로그래머가 코딩을 해놓은 그 로직이 그대로 수행된다는 겁니다. 정말 간단한 예로요. 파이썬의 프린트 함수 안에다가 여러분들이 주는 문자를 출력하라고 해놓으면은 그냥 파이썬이 프린트하고 끝난다는 거예요. 이 MCP와 CLI는 결국 그냥 스펙의 차이입니다. 뭐 제이슨을 어떻게 던지느냐, 너가 작성되어 있는 걸 CLI 어떻게 부르냐, 이거의 차이예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규격 자체가 일단 맞았으면 사람이 프로그래밍한 코드가 동작한다는 겁니다. 이게 정말 너무 무섭다는 거예요, 저는. MCP는요, 우리가 간단하게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냥 외부에 있는 서버에다가 내가 데이터를 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우리가 노션 많이 쓰시죠, 노션. 노션에다가 글을 작성하고 싶어요. 그러면은 노션 안에 글을 작성할 수 있는 규격을 노션 회사에서 만들어 놨을 겁니다. 그죠? 근데 그 노션 회사에서 만들어 놓은 API를 내가 에이전트가 이런 식으로 값을 주면은 작성을 해줄게 라고 이미 알고 있는 거죠. 이 규격은 MCP마다 작성하기 나름이에요. 이게 정해져 있는 건 아니에요. 그냥 만들어 놓으면 됩니다. 이 만들어 놓은 상태를 그대로 유지를 해서 에이전트가 그걸 호출을 할 때 이런 식으로 문자를 쭉 적어서 보내겠죠. 네, 그러면 그게 그대로 노션 서버에 들어가서 내가 로그인했을 때 내 워크스페이스에 그게 찍히는 겁니다. CLI도 거의 비슷해요. 거의 비슷한데 약간 다른 건 뭐냐면 여러분들이 사용하고 있는 터미널 있죠? 우리가 쉘이라고 부르는 터미널, 뭐 고스티, 뭐 여러분들이 쓰고 있는 뭐 카쿠 이런 거, 뭐 어쨌든 간에 여러분들이 사용하고 있는 이 파워쉘 같은 거, 그렇죠? 윈도우에 있는 거, 그런 검정색 바탕화면에 있는 터미널을 통해서 사용할 수 있는 것이 바로 CLI입니다. 우리가 커맨드 라인 인터페이스라고 부르는 건데요. 이게 그때그때 실행하는 명령 한번 딱 부르면 끝나는 거예요.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MCP랑 마찬가지로 원리가 뭐냐? 뒤에 사람이 작성해 놓은 그런 코딩을 해 놓은 프롬프트가 아닌 프로그램이 직접 동작한다는 것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CLI가 있든 MCP가 있든 간에 어떤 사람이 분명히 만들어 놨을 거예요. 근데 그거 만든 것을 정확한 규격대로 줬으니까 실행된 거죠. 규격이 틀리면 애초에 실행이 안 됩니다. 굉장히 안전한 거예요. 왜냐? 내가 잘못 부르면 아예 호출되지 않을 거기 때문에. 그건 프로그램이니까. 그렇죠? 내가 클릭하지 않았는데 어떻게 실행되겠어요. 그렇죠? 그런데 이거 자체가 지금 굉장히 정확한 프로세스가 호출된다는 점에서 이게 전문직한테 굉장히 유리하다는 겁니다. 언제 무엇을 쓸 것인지는 이미 명확해요. 이거 너무 많이 들으셨을 겁니다. 하네스, 스킬, MCP 다 좋습니다. 그런데 실패 방식이 되게 중요해요. 실패 방식은 그냥 내가 예를 들어서 잘못됐다. 뭔가 프롬프트가 잘못됐다? 그냥 진행이 멈춰버려요.
그렇죠. 왜냐면 내가 권한을 허락하지 않았으니까. 리무브에 대한 권한을 제가 알리아스로 뭔가 랩핑해가지고 삭제를 못하게 막아놨다고 칩시다. 죽어도 삭제 못합니다. 운영체제 API를 바꾸기 전까지는. 아니면 본인이 쉘 스크립트를 직접 그거를 리라이트 해가지고 덮어쓰기 한 다음에 실행한다거나 하지 않는 이상은 그렇게 못해요. 그것도 OS 단에서 막아버리면 되죠. 쉘 스크립트를 못 만들어버리게. 두 번째 스킬은 필요 없습니다. 왜냐? 맥락에 묻혀버리면 애초에 무시될 거예요. 그러니까 스킬은 여러분들 조용히 그냥 무시될 겁니다. 실패되면은. MCP와 CLI는요, 아예 호출이 거부돼 버려요. 너무 안전하죠. 특정한 규격대로 부르지 않으면 MCP와 CLI는 애초에 실행이 안 될 겁니다. 이게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이 다음에 올 게 뭐냐? MCP 뒤에는, 우리 CLI 뒤에는 보안이 있고 데이터베이스가 있고 비즈니스 로직이 있고 그게 배포가 되어 있기 때문에 보장된 결과를 준다는 겁니다. 그쵸? 이 레이어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전문직 이야기를 좀 해볼게요. 우리 AI 시대에 전문직은 정말로 취약할까요? 우리가 지식 베이스, 화이트 칼라가 AI 시대에는 정말로 문제가 되느냐? 항상 이야기가 많이 됐던 부분입니다. 그런데 저는 꼭 이 얘기를 해주고 싶었어요. 확률로 고르는 게 있고 로직으로 계산하는 영역이 있습니다. 자, 이런 겁니다. 예를 들어서요, 우리가 세무사나 회계사나 어떤 숫자를 계산해야 한다고 칩시다. 여러분들이 법인이나 개인 사업자를 운영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부가세를 내야 되는 시기가 도래했습니다. 부가세는요, 전자세금 계산서로 왔다 갔다 하면 상관없겠지만 여러분들이 사용하고 있는, 가지고 있는 카드나 영수증 이런 것들도 있을 수 있잖아요. 간이 영수증이나 현금 영수증 같은 거. 그리고 영수증을 다 취합을 해야 돼요. 계산을 해야겠죠. 지금은 엑셀이나 펑션을 통해서 할 수도 있겠지만 내가 원하는 건 뭡니까? 정확한 숫자가 필요한 거예요. 정확한 기능이 불려야 돼요. 왜냐면 그게 틀리는 순간 세금이 달라지기 때문에 그렇죠. 그럴 때는요, 사람이 프로그래밍한 정확한 로직이 그대로 수행되면 됩니다. 어떤 사람이 테스트 코드도 깔끔하게 짜놓고 정확하게 엑셀이 정리되게 됐어요. 그리고 제가 법인카드나 이런 내역을 보내줬습니다. 아니면 하다못해 법인 주식 거래 내역, 이거 이동평균법으로 정리를 해가지고 정확하게 비용과 수익을 정확하게 계산을 해야 된다. 그거를 프롬프트로 때려넣으면 큰일 납니다. 왜냐하면 문제가 될 수 있어요. 정확한 답이 안 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MCP와 CLI가 구현되어 있는데 그걸 회사가 구축해 놨어요. 그리고 개별 직원이 에이전트를 통해 이걸 불렀다. 무조건 똑같은 결과가 나올 겁니다. 왜냐? 이 로직은 사람이 작성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전문 직군에서도 이렇게 하지 않아도 되는 게 있죠. 예를 들면은 변호사가 여러분들을 도와줄 때, 예를 들어 고소장을 쓴다거나 할 때는 소장 작성할 때 정답이 있나요? 정답에 가까운 형태는 있죠. 우리가 사실관계를 명시한다거나 아니면 이런 법에 저촉된다. 이런 것 때문에 내가 고소를 한다. 전후관계라든지 이런 걸 작성하는 거는 있겠지만 정답은 없잖아요. 이 소장이 100% 퍼펙트하다 이런 건 없잖아요. 그렇죠? 그런 노하우들이 쌓여 있는 거고 그런 것들은 문자열로 구성할 수 있는 겁니다. 그렇죠? 그런 거나 아니면 회계를 작성할 때도 회계감사 의견이라는 거는 위의 회계의 결과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감사 의견을 낸다라는 그런 의견 기준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거에만 부합하면 되죠. 정확한 정답은 없죠. 그렇죠? 그런 것들은 프롬프트와 스크립트를 통해서 가장 선택되기 좋은 리턴 값으로 만들 수 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거는 사람이 조정할 수 있기 때문에 내가 일기를 썼는데 내 말투가 마음에 안 들어요. 일기를 여러 가지 시안으로 A, B, C를 만들어줘. A는 발랄하게, B는 좀 정중하고 신사답게, C는 약간 장난스럽게 할 수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스킬을 통해서 내가 변호사가 어떤 고소장을 쓴다거나 아니면 회계사가 회계감사 어떤 의견을 작성할 때 특정한 틀에서 내가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것들은 이런 것들을 만들 수 있고요. 정확한 숫자와 값이 필요할 때는 MCP와 CLI가 이런 걸 작업을 통해서 할 수 있다는 거고, 이 둘 다 AI 에이전트가 부를 수 있고, 이 AI 에이전트는 어디에 있다? 개별 회사들의 서버에 프라이빗하게 있어서 동작한다고 하면은 데이터가 외부로 새지 않을 거다라는 겁니다. 예시를 하나 말씀드릴게요. 제가 최근에 본 사례 중에 GitHub에 이런 게 있었습니다. 코리안 로 MCP라는 오픈소스가 있어요. 이거는 사람이 작성한 검색 로직을 정확하게 수행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스키마 검증도 되어 있는 거죠. 이게 어떻게 되어 있냐면은 법령과 시행령 규정 그리고 대법원 판례와 같은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알아야 될 것들을 정확하게 검색해 올 수 있는 그런 MCP입니다. 이거는 있는 그대로 가져오는 거기 때문에 그럴듯하게 만들어낸 게 아니에요. LLM이 내가 만들어내가지고 할루시네이션으로 막 짬뽕해가지고 문자를 만든 게 아니라 실제로 있는 데이터베이스를 사람이 작성한 코드로 정확하게 수행해서 가져온다는 겁니다.
이 법령, 규정, 판례는 검색해서 가져오는 거기 때문에 생성하는 게 아니에요. 물론 그거에 대한 판단은 LLM이 할 수 있고 사람이 할 수 있습니다만 전체를 다 가져오거나 문자를 기반으로 검색하는 거는 정확하게 누가 해도 결과물이 똑같이 떨어진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크면 클수록 우리가 이야기하고 있는 대형 로펌, 대형 회계법인, 대형 세무법인은 이 개개인의 역량을 끌어올리는 게 정말 너무 쉬워지죠. 왜냐하면 제가 앞으로도 이렇게 생각하는데 앞으로도 분명히 이런 일이 생길 겁니다. 이런 조직들은 이미 엄청난 데이터가 있어요. 자료가 어마어마하게 많기 때문에 판례 데이터베이스, 뭐 자문 이력, 법적 자문 이력, 뭐 세무 자문 이력 있죠? 감사 조서, 신고서, 아니면은 개별 법인들이나 개인 사업자들이 어떻게 신고하는지 그런 프로세스들이 너무 많죠? 그런 것들을 100개면 100개, 200개면 200개 다 프로세스화 시켜 놓을 겁니다. 문제는요, 그걸 그동안 사람이 일일이 다 했다는 거예요. 일일이 찾았었고요. 일일이 검색했을 때 안 나오는 것도 있었을 거예요. 근데 그거를 MCP와 CLI로 그 자료에 정확한 검색 통로를 뚫어주면은 조직이 쌓아둔 자료가 많을수록 그 개인이 꺼내들 수 있는 게 예전에는 다 검색해야 되는데 지금 에이전트가 루프를 돌면서 찾아준다는 거예요. 이게 미쳤다는 겁니다. 쌓아둔 자료가 많을수록 방대할수록 정확히 꺼냈을 것도 굉장히 많아진다는 겁니다. 전문직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뉘어요. 아까 말씀드렸던 정답이 없다. 정답 없는 거 이런 거예요, 바로. 그렇죠? 회계사의 조서 작성한다거나, 회계사의 회계 의견 작성한다거나, 뭐 주석을 작성한다거나, 그렇죠? 이런 것들. 거의 명확한 정답이 있는 것들 있죠? 뭐, 아까 말씀드렸던 세무회계, 이런 것들. 숫자를 다루기 때문에 정확한 정답이 있어요. 그건 기존 프로그램처럼 정확한 로직이 수행이 돼야 됩니다. 왼쪽은 스킬과 프롬프트로 작성할 수 있고요. 오른쪽은 CLI와 MCP로 만들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럼 이 두 가지 각각 뭘 맡겨야 되냐면은 이 왼쪽에 있는 것들은 사람마다 조금씩 달라지고 있는 것들, 달라질 수 있는 것들을 맡기는 거예요. 대략적인 틀을 AI가 잡아줄 수 있을 거니까요. 조서 초안을 뽑는다거나 의견서의 뼈대를 잡는다거나 주석의 형태를 맞춰주는 거죠. 어차피 정답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확률적으로 그냥 대충 그럴듯한 초안을 마련해주면 됩니다. 마무리는 사람이 그냥 보면서 책임지면 되니까요. 후자 같은 경우 있죠. 명확하게 이제 딱 숫자가 딱딱딱 맞아야 되는 거 있잖아요. 특히 숫자를 다루는 같은 거, 그렇죠? 그런 거는 완전하게 다르죠. 중앙 집중화된 MCP와 CLI가 정확하게 로직을 수행해 줘야 됩니다. 과세 표준이 얼마고, 세율이 얼마고, 누진 공제가 얼마고, 뭐 얼마가 매출 세금 계산서에 잡혔고, 매입 계산서에 잡혔고, 이런 것들은 절대로 틀리면 안 되거든요. MCP와 CLI가 정확하게 그 프로그램이 구현이 되어 있다면 그런 거는 명확한 정답 리턴이 돌아올 겁니다. 이런 압도적인 결과를요, 점점 비용이 제로에 가까워지고 있다는 겁니다. 이게 거대하면 거대할수록 점점 더 격차가 많이 벌어질 거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모델은 싸지고 있고요, 똑똑해지고 있고요, 점점 더 데이터 싸움이 돼가고 있어요. 데이터가 많은 쪽은요, 그걸 그냥 거의 공짜로 꺼냈을 겁니다. 에이전트를 돌리는 루프를 그냥 정말로 제로에 가까운 비용에 수렴할 수 있도록 그렇게 동작할 거예요. 없는 쪽은 애초에 꺼낼 게 없습니다. 그래서 작은 규모의 회사일수록 효율적일 수는 있는데 점점 시장에서 살아남기는 어려울 수 있어요. 이거는 격차가 실력이 아니라 아예 보유량부터 이제 문제가 되기 때문에 여기서 많이 벌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대기업일수록 중앙으로 모이게 되겠죠. 판례, 자문 이력, 계약서와 조서, 회계 원장, 어떤 신고 자료 그런 것들 있잖아요. 다 중앙 집권은 될 겁니다. 그럼 이제 MCP와 CLI를 통해서 정확한 답과 명확한 계산 결과가 나올 거고요. 이 비용은 점점 0으로 미래로 갈수록 수렴할 겁니다. 반대편에는요, 슈퍼 개인이 나올 수 있어요. MCP와 CLI 저도 만들 수 있고 여러분들도 만들 수 있죠. 1인 기업은 예전에 할 수 있는 것들이 거의 없었어요. 근데 이제는 엄청나게 효율화 될 겁니다. 그래서 옛날 기준으로 10명, 20명 했던 것들은 이 AI 에이전트를 통해서 MCP와 CLI를 뚫어놓은 사람들은요, 순식간에 그냥 어떤 업무를 자동화해 버릴 수 있을 겁니다. 엑셀 자동화, 슬라이드 자동화, 이제 이런 여러 가지 쫌쫌한 것들은요, 이제는 거의 정복됐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미 벌어지고 있어요. 예, 유튜버 중에 유명한 변호사 있거든요. 그분 지금 혼자 나와가지고 변호사 사무소 개업하셔가지고 여러 직원을 거느리면서 지금 제미나이, 클러드, GPT 돌리면서 혼자 업무를 다 하신대요. 그런 게 지금 먼 미래 이야기가 아니라 실제로 일어나고 있는 일입니다. 이러면 한 사람이 수십억을 벌 수 있는 사례가 지금 탄생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전문직은 사실 취약한 게 아니라 전문직 자체가 규모 형태로 지금 공식이 바뀌어 나가고 있다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지금 최근에 뭐 회계사나 세무사나 이런 전문 직종에 대해서 AX를 해주는 그런 개인이나 팀 단위나 회사 단위의 컨설턴트 혹은 강의 아니면
그런 구현해주는 SI 업체들이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고요. 그게 B2B 사업에서 특히 지금 AI 소프트웨어 씬에서는 굉장히 핫해지고 있는 분야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에이전트를 더 이상 공부할 필요는 이제 점점 없어지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물론 제가 이 다음 영상으로는 또 프롬프트 캐싱이나 이런 거를 좀 알려드릴 건데요. 에이전트로 이제 뭘 만들지를 좀 고민해야 되는 때가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문직 입장에서는 이제는 AI를 공부할 건 아닌 것 같고요. 내가 프로그래밍 스킬을 공부할 건 아니고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작업을 어떻게 규격화시킬까 이게 되게 중요한 것 같고요. 회사를 운영하시는 입장에서는 이 회사의 구성원들이 어떻게 꺼냈을 수 있을지 그런 것들을 좀 데이터를 모아서 서비스나 소프트웨어를 구축을 해놔서 여러분들의 직원들이 그걸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축해 놓는 것이 어떨까 싶습니다. 오늘 영상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여러분들의 의견은 어떤지 댓글로 남겨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다음 영상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